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학자가 평생을 바쳐서 정말 공들여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견고한 탑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홍차 티백에 적힌 단 한 문장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소설, 바로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요. 이 작지만 정말 치명적인 질문에서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전문 분야,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루는 지식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발견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건가요? 이 소설의 중심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하나로 뒤섞는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최고의 괴테 전문가인 주인공이 이 문장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물건, 바로 홍차 티백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그의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자, 소설의 주인공 히로바 도이치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에 바이마르판 괴테 전집 143권이 통째로 아주 샅샅이 들어있다고 자부하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괴테 사전인 셈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내와의 25주년 결혼기념일 그 소중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괴테의 분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이런 말도 있었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성이라는 단단한 땅에 거대한 싱크홀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이치 같은 대학자에게 이 문장은 그냥 모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완벽한 지식 지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미지의 대륙 같은 거였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 나아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지적인 재난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도이치는 이 작은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이지 학문적 모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조사가 아니에요. 각주와 번역본, 낡은 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헤매는 한편의 지적인 탐정소설이 여기서부터 쫙 펼쳐지는 거죠. 도이치의 탐색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면서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처음에는 143권짜리 괴테 전집을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고요. 그 다음엔 이 문장이 혹시 번역 과정에서 왜곡된 건 아닐까? 그 경로를 추적하죠. 결국엔 원전을 찾겠다며 독일로 직접 날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200년 전에 죽은 작가의 희미한 목소리를 쫓느라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아내와 딸의 생생한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한참 이렇게 학자의 집착을 따라가다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도이치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던 이 정체불명의 문장이 사실은 그가 평생에 걸쳐서 단단하게 구축해온 자기만의 세계관과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도이치는 세상을 딱 두 가지 상태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잼 같은 세계예요. 딸기, 설탕, 레몬즙 같은 재료들이 한데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죠? 전부 녹아서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녹아들어 개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잼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샐러드 같은 세계는 어떨까요? 토마토, 양상추, 오이가 한 그릇에 담겨도 각자의 맛과 형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우러지죠. 이게 바로 샐러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는 이 잼과 샐러드 이론을 세상 만물에 다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을 국가라는 용광로에 녹여버리려는 전체주의 사회는 잼 같은 색이겠죠. 반면에 다양한 개성과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는 샐러드볼 같은 색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랑에까지 이 이론을 확장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개성을 지워버리는 혼란스러운 융합, 즉 잼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맛과 향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샐러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를 괴롭혔던 티백의 문장이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독일어 원어에서 혼동시키다, 즉 verwirren은 잼처럼 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버린다는 뉘앙스가 있고요.
뒤섞다, 즉 페미슈는 샐러드처럼 각자의 개성을 온전히 유지한 채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티백의 문장은 사랑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혼동이 아니라 뒤섞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건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이론을 증명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한 문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주인공 도이치에게서 작가인 스즈키 유이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작가 자신의 삶이 이 진실의 취약성이라는 소설의 주제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입니다.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최초의 21세기 출생 작가죠. 1년에 책을 1000권씩 읽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영문학도인데 그야말로 일본 문학계의 거대한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10살 때 겪었던 2011년 후쿠시마 재난입니다. 그때 언론과 당국은 계속해서 안전하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같은 말을 쏟아냈죠. 하지만 어린 그녀가 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 눈앞의 현실과 얼마나 처참하게 동떨어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한 거예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말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지에 대한 평생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실을 향해서 느리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도이치의 연구 방식과 실적을 위해 인용을 조작하고 권위를 날조하는 동료 교수, 그리고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를 날카롭게 대조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 시대의 지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현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흔한 농담 하나가 이 주제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뭔가 그럴싸한 명언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괴테가 말했다고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에 즉시 무게와 권위가 실린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농담이죠. 권위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나 쉽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렇다면 이 길고 긴 탐색의 끝에서 도이치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던 티백 인용문의 궁극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괴테가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소설은 먼저 흔하의 깊은 불안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말은 펜에 닿는 순간 죽어버린다는, 그러니까 말이 글로 쓰이는 순간 생생한 맥락과 분리된 채 박제된 죽은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지식인들의 근원적인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바로 말은 미래로 던져진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도이치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한 문장의 진짜 가치는 그걸 누가 말했느냐, 즉 역사적 진실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나에게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즉 개인적인 쓸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 인용문의 출처가 괴테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도이치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사랑을 잼이 아닌 샐러드처럼 갖고 나가는 삶의 지침이 되어 주었거든요. 즉, 그의 삶을 위한 하나의 기도가 됨으로써 비로소 진짜 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지혜의 원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서 말을 빌려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나만의 문장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오래도록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